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 동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최근처럼 검찰 인사, 검사들의 인사 이동, 보직 변경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 그 수사팀, 검찰 수사팀을 붕괴시키는, 와해시키는 그런 인사가 1월 8일 날 검사장급 인사에서 한번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그 인사가 단행이 됐고 일종의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또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사유화한 거 아니냐, 횡포 부린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모레 23일에 1차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중간 간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고 하니 지금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검찰 중간 간부는 사실상 그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벌이는데 일선 팀장격이죠. 그 사람들을 다 쳐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2차 대학살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일단 그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물갈이가 될 것 같은데 1차 검사장급에 이어서 2차도 이 차장검사 또 과장들, 부장검사죠. 각과의 과장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마 또 1차 검사장 때 인사 때처럼 뭐 1차 때는 뭐 제주도도 보내고 부산도 보내고 했죠. 2차 이 중간 간부 인사도 그런 식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대상을 보면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그리고 또 고형곤 반부패 2부장 1순위를 거의 꼽힙니다. 이 팀에서는 조국 가족 그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이것을 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봉수 2차장 검사 또 김태현 공공수사 2부장 이 팀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수사는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그 단계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일어나서 잠깐 주춤하는 거죠. 이 상당히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상갓집 항명파동을 일으켰죠.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영순이겠죠. 본인도 지금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아마 자천을 감내하겠다 그렇게 주변 검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이죠.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너도 검사냐?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일었죠. 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재철 그 반부패 부장이 이번에 새로 선임이 됐죠. 그 반부패 부장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선임이 돼서 임명이 돼서 정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을 쳐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인물이죠. 심재철 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조국에 대해서 유재석 감찰 무마건을 무혐의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국 무혐의 하자는 이유를 논리를 나름대로 그 대검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청와대와 여권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첫 번째 직권 남용 소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조국도 이야기했고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민주당 다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3인 회의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이것도 조국이 본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국 본인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같이 모여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권 남용이 아니다. 같은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다. 이 논리를 펴는 것이 지금 여권의 논리죠. 거기다 또 하나는 조국 정무수석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은 조국이 줄기차게 이야기해왔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 논리를 검찰 수사의 논리가 아니고 그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그 수사팀의 수장이 여권의 논리를 가지고 무혐의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그 16일 날 회의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그것이 폭발한 것이 18일 날 토요일 상가에서 폭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제 조국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그 쓴 공소장,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그리고 약 14페이지, A4 용지 14페이지 분량인데, 그 공소장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낸 공소장인데, 저도 이것을 그 국회에 제출한 이 공소장을 저도 다 가지고 14페이지 분량에 이것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것은 재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정권의 인해서클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기 하고, 이 사람은 왜 봐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유재수는 우리 사람이야. 그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도 했고 다 우리 사람인데 왜 우리 사람을 자꾸 그 감찰을 해? 좀 봐주자.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좀 중요한 문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경덕 그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죠. 정경덕이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그 다음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덕이 이인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꽂아놔야 된다. 그 사람이 다 우리 청와대가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왜 그 감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유재수, 또 청경덕,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금융권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금융권 인사뿐이 아니고 유재수 같은 사람이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필요하다면은 아마 다른 부분도 있겠죠. 또 하나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재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다.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너서클 사람들, 실세들과 가까운 사람들, 또 한 명의 실세인 사람의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이야기인데, 그때 정권 초기에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했던 일은 이른바 적폐청산을 주도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서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그 적폐청산 TF를 각 부처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모르를 하면서 내부의 적폐는 묻어두고 가자. 이거 알려지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사람이.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하고 조국 봐주기를 시도하는 쪽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추미애 법무장관이겠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두 사람의 검찰 간부가 지금 손발을 맞춰서 이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세 사람을 추성철 라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추성철 뭐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이 세 사람의 한 글자씩을 따서 추성철 라인이라고 한다는데,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추태로 교정을 했습니다. 추태로 교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제목 자체가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입니다. 딱 상갓집 추태로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은행이다. 개탄스럽다.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 공직기강 회의를 바로잡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검찰의 2차 대학살, 중앙간부 인사를 모레 앞두고 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검찰 조직 이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가 손보려고 하는 거다. 이 논리를 지금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검찰 2차 학살을 단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밑에 뭐 추성철 중에 한 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뭐 대학 동문이고 직전 검찰국장으로서 사실상 인사 행포를 주도하고 나서 본인은 그 영전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해서 영전에서 첫 그 취임사에서 검찰권의 뭐 결재, 자세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맞춤형 수사를 하겠다. 그쪽에 맞추는 수사를 하겠다. 그런 말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의 그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을 무혐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백원호까지 그 기소를 좀 연기하자. 이런 의견을 검찰의 수사팀에 내서 또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그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직제 개편안 찬성 의견을 내라.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연구관들이 또 반발을 하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 조국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일단은 수사 결의가 대단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지난주에 그 대검 가장급 중간 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1.8 그 검사장급 인사 때는 뭐 서로 맞지가 않아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는 좀 그대로 놔두라고 그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간부들에게, 그 중간 간부들에게, 대검 중간 간부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으니까는 전원이 대검에 남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의미 있는 하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본인의 수족들이 다 잘려나간 1.8 그 인사 이후에 검찰총장실 집무실에 있는 원탁 테이블과 의자를 다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동그란 테이블만 하나 갖다 놓고 뭐 누가 보고하러 들어오면 보고 내용만 짧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일종의 메시지죠. 그동안에는 본인과 손발이 맞는 그 검사 그 지휘부와 같이 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 조국을 향한 수사를 해오면서 수시로 이 원탁에서 회의도 하고 앉아서 막 그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막 회의를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는 그 정권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또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포진을 했는데, 그 사람들과는 그 대검 간부들과는 다 모여서 회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my way, 내가 그냥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2부, 여기는 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중간을 다 빼고 직접 부장에 대해서, 김태현 부장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경과를 보고받고 지시한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었죠. 거기다 또 심재철 그 부장이 회의에서 조국 무혐의를 주장을 하고 검찰들이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 수사팀에 손을 들어줬죠.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에 손을 들어줘서 기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윤석열의 검찰 조직 지키기, 또 추미애의 그 검찰 조직 해체하기, 그 수사팀,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 해체하기, 이런 그 양쪽의 충돌이 아마 모레 중간 간부 인사에서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 사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법무장관과 검찰의 충돌이 아닙니다. 친정권 검사 대 반골 검사의 알력, 이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권력형 비리를 숨기려는 세력과 그것을 파헤치려는 세력의 충돌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